2010년 7월 23일 오후 3시 45분경 중국에 살고 있었던 린리핑 여성은 광둥성 선전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기에 병원에 있던 아내와 남편 모두 되게 흥분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채 6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오후 3시 45분쯤 끝나고 점점 이제 마취가 풀려가면서 저녁 9시 정도가 됐는데 딱 이때부터 갑자기 아내가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막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남편도 그렇고 이 아내도요. 출산이 처음이었다 보니까 원래 출산하면 이렇게 심하게 아픈 거구나, 괜찮아지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통증이 나날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 이런 모습에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가 아픈데 내가 한번 봐볼게 하면서 아내의 바지를 딱 내렸는데 와, 웬걸 아내의 항문이 엄청 심하게 부어있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진득진득한 검은 분비물까지 나와있어. 옆에는 심의상 이제 자체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실제 남편이 이 모습을 비유했는데 항문이 사과보다는 조금 작게, 달걀보다는 훨씬 크게 부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똥구멍, 그러니까 그 구멍이 완전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밖으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리고 그 튀어나온 물체는 검은 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항문이 꿰매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 남편과 아내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애를 낳았는데 왜 항문이 꿰매져 있어? 바로 담당 의사한테 달려갔죠. 이거 봐라, 지금 이게 제대로 된 항문으로 보이냐? 항문 이거 꼬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의사왈, 에? 항문 안 꼬맸는데? 저는 바느질은 안 했어요. 조산사가 마무리했어요. 이 말에 남편 바로 담당 조산사 장지롱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 항문 꼬매놨어? 그랬더니 장지롱, 네, 바느질 했어요. 왜요? 이 장지롱 말로는 린리핑 출산 과정 모두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자연분만을 하면 의사의 선택하에 애가 좀 더 순탄히 나올 수 있도록 이 회음부를 절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음부 절개. 애를 다 낳고 나면 이제 그 회음부를 봉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음부 봉합을 중국 규정에 따라 간호사, 조산사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애를 딱 순산하는 것까지 의사가 함께 했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이제 장지롱한테 맡기고 수술실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장지롱이 회음부 봉합을 딱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산모 치질이 있네. 치질. 출산으로 힘을 많이 주다 보니 그런 건지 이 치질 부위에서 피가 막 나. 그래서 장지롱이 그녀의 이 치질 출혈을 멈추려고 그 치질 부위를 꽉 누른 겁니다. 지혈.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어. 계속 피가 나.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피가 계속 나고 있어서 여기서 그냥 수술실을 나가기도 그렇고, 지금 수술실에 나밖에 없는데 핸드폰도 없고, 당시 장지롱은 20년 동안 조산사로 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내가 꽤 많이 봤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때 장지롱이 꼬맬 때 쓰는 그 실을 꺼낸 겁니다. 그리곤 산모의 치질을 고쳐주기 위해 갑자기 치질 부위를 결찰하기 시작. 여기서 결찰이라고 하는 게요, 지혈이나 피임을 목적으로 혈관이나 정관, 난관 따위를 동여매서 내용물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혈관을 묶거나 조직의 일부를 탈락시키는, 떨어뜨리게 만드는 치료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장지롱이 치질의 뿌리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명주실로 단단히 묶은 거예요.
자, 묶은 겁니다. 꼬맨 게 아니에요. 실만 썼다는 거예요. 묶어놨으니 안에 뭐가 안 통하니까 천천히 치질 부위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이 치질 부위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지롱 왈. 당시 산모의 항문은 치질로 인해 이미 매우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산모 측의 말과 장지롱의 말이 다릅니다. 이 산모 측 남편은 내 아내의 항문에 꼬맨 자국을 봤다. 치질을 묶었다고 바늘 가지고 아예 똥구멍을 꼬매놨던데? 꼬맨 자국이 있던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애 낳으러 왔는데 항문을 왜 꼬매나? 누가 당신한테 치질 수술 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장지롱은 아니다. 꼬매지 않았다. 실만을 가지고 묶었을 뿐이다. 생각고 해줬더니 아주 그냥...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당시 장지롱은요. 자기한테 고맙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남편이 막 따지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어차피 제가 그냥 보고 임의로 처리한 거라 치질 치료한 돈은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었대요. 이 말 듣고 남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고. 아내의 통증은 나날이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치질이 있었다 한들 왜 지가 수술해? 지가 의사야? 그리고 누가 치질 수술 해달라고 했어? 산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자기가 되게 잘한 것처럼 뭐? 돈은 안 받겠다고? 돈을 우리한테 내놔야지 이거는. 그리고 설령 치질 부위에서 출혈이 동반됐다 한들 급히 나와서 보호자에게 치료 동의를 구하던지 아니면 의사를 부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더 웃긴 건요. 다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이상해서 남편이 바지 벗겼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됐고 이걸 캐 물으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떳떳했으면 수술 끝나자마자 보호자와 당사자에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은요. 좀 찾아보니까 출산을 하면서 동시에 치질 수술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산 후에 이 치질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나아지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 출산 후에 경과를 보고 어느 정도 산모 몸도 조금 회복되고 나서 그때 치질 수술을 따로 날짜 잡아 진행한다고 해요.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산모에게는 감염이나 재발로 이어져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독이 됐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애 낳고 왔더니 내 항문이 막혀있어. 똥이 안 나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질 결찰은 치질의 뿌리를 실로 묶는 겁니다. 바늘을 쓰지 않기에 살 쪽에 피부에 상처가 남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남편은 아내의 살에, 항문 살에 실이 꼬매져 있는 걸 봤단 말이죠. 이건 묶은 게 아닌 꼬맨 거거든. 그렇다면 이 장지롱은 왜 산모의 항문을 꼬맨 걸까? 진짜 순수하게 자기 나름 치질 발견해서 너무 진심으로 치료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수술 후에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랬던 걸까요? 이게 앞뒤가 솔직히 안 맞잖아요. 의사한테도 말을 안 한 상태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남편 한 가지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수. 출산을 위해 이 남편과 아내 린리핑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지롱은 아내에게 산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전검사. 이 검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장지롱은 갑자기 산모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출산이 거의 다가왔는데 준비는 되셨나요? 이 말에 처음에 산모는 출산 준비가 됐냐, 몸이나 마음 준비 됐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네
대답했는데 그 후로 약 10분 후에 장지롱이 다시 병실에 왔는데 또 준비되셨나요? 뭘 자꾸 준비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어쩌라고. 이때도 출산 준비됐냐라는 말인 줄 알고 이때 남편이 아, 네,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간 뒤 세 번째로 다시 장지롱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 부모님이 아닌 저라는 거 아시죠? 준비 다 되신 거 맞죠? 또 그놈의 준비. 그 후에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총 출산 전 4번이나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준비 타령을 한 거예요, 지금. 4번이나 자꾸 준비 그 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지롱 돈 준비되셨냐고요. 그제서야 뭘 원하는지 알게 된 이 남편은 너무 기가 차고 당황스러워서 우선은 네 알겠어요. 돈 달라고 계속 찾아와서 준비 타령했던 거구나. 남편의 기억에 따르면 장지롱은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상과 의사는 600위안 정도, 한화로 약 10만원 정도, 마취과 의사 또한 600위안. 그런데 저는 조산사잖아요. 신생아를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600위안에 플러스 알파를 더 받아요. 당시 남편은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해당 병원에 프리미엄 싱글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 병실비만 하루에 400위안 이상이었어요. 다른 병원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사실 이 남편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촌지를 요구하는 몇몇 산부인과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날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급해서 신용카드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현금 한 200위안 정도? 2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0원 정도.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장지롱한테 지금 제가 현금이 한 35,000원 정도밖에 없는데 급하게 와서 현금 카드도 없고 우선 이 35,000원 먼저 나눠서 당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각각 드릴게요. 출산이 마무리되면 1000위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장지롱 표정이 싹 굳으면서 썩더니 이 돈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병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몫인 200위안 중에 100위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표정 완전히 썩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돈 없으면 애 낳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는 뭐 촌지 안 줄 거면 네 애는 나도 몰라. 네 애 장애가 생기든 죽든 내 탓하지 마. 아이 목숨을 가지고 이거는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고 아내 통증 와서 출산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내 항문이 다 꼬매져가지고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의심 안 되겠습니까? 이건 천지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이것이 지금 의사 없을 때 해코지한 거 아니야. 이 같은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장지롱은 억울하다 얘기해요. 장지롱 말. 남편분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4번이나 산모 병실에 갔던 건 돈 달라고 간 게 아니라요. 그 출산 진통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조산사인 제가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촌지 그거는요. 맞아요. 100위안 정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출산 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출산 후에 저한테 주길래 저는 고맙다고 좋은 마음에서 주신 건 줄 알고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말이 엇갈립니다. 남편은 돈 달라고 협박했다. 금액까지 싹 얘기하더라. 어쩔 수 없이 줬다. 장지롱은 아니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수술 후에 갑자기 주더라.
그런데 그것도 안 받고 다시 돌려드렸다. 출산 부모가 고맙다며 성의 표시로 자의로 준 건지 아니면 촌지 강요에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거였는지. 이 둘의 차이점은요, 면허 정지입니다. 장지롱이 얘기하는 그 백위안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시 돌려줬다라는 게요. 장지롱이 뭔가 느낀 건지 백위안을 받고 그날 저녁인가? 이 부부의 병실 캐비넷에 몰래 그 돈을 넣어놨더래요. 그걸 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이 해당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예요. 아이의 상태는 괜찮나? 이 아이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어떻게 있었던 건지 출산한 지 이틀도 안 돼가지고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 남편은 너무 놀래서 이 아이만 다른 병원으로 이송. 아이는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출산 후에 장지롱이 갑자기 병실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을 부르더니 내 뺨을 2대 때리면 그 한이 풀리겠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병원비도 모두 자기가 지불하겠다면서 사과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장지롱이 분명히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즉 나만이 당신 아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 아프지 않게끔 도와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때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지롱이 다시 아내의 몸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확실히 아내의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날 남편이 아이가 또 걱정돼서 아이가 있는 병원에 다녀온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장지롱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병실에서 급하게 반강제적으로 항문에 있는 실밥을 제거하고 있다고. 놀래서 남편 바로 가던 길을 꺾어서 병원으로 직행. 병실에 있는 장지롱을 틀어막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100% 증거 인멸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지롱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와, 제가 산모와 남편분에게 사과를 한 거는요, 원래 치질 견찰을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였고요. 치질 견찰이라는 게 애초부터 바늘을 안 써요. 고로 실밥 제거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꼬맹 실밥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냥 산모 치질 치료한 거라고요. 산모분이 착각하신 거라고요.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 자꾸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현지 언론에 이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렇게 병원 측 역시도 보건위원회가 발벗고 나서게 되는데 린리핑이 출산한 지 6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산사가 치질 지혈, 치질 견찰 진행했는가 확인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잘못된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항문 피부에 꼬매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질 부위가 묶여지고 눌러지고 한 건 보이는데 항문 피부의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항문을 꼬맨 건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결과에 남편은요, 아주 그냥 같은 의사 병원 쪽 편드는구나. 내 핸드폰 속에 뻔히 지금 항문 상태가 찍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항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주머니처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남편 말로는 꼬매져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실제 영상이 있는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데도 이게 저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주머니처럼 항문이 꿰매져 있었고 분명히 항문에 바늘과 실끝이 정확히 보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측은요, 남편분이 찍은 영상으로는 자세히 안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 산모분의 몸을 확인해 봤을 때 피부에는 손상이 없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아내가 출산한 지 3일 하고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배변을 못 보고 있냐. 정상적인 배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위원회 측은요, 치질이 있으니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부어있고 하니까 어떻게 정상처럼 누겠습니까? 치질을 어찌 됐든 전문가가 아닌 조산사가 치질 부위를 실로 묶으면서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감염되고 부으면서 이제 항문 밖으로 이제 튀어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항문이 꼬매진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과 아내는 8월 2일 퇴원한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경찰, 조산사 장지롱 고의 상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 8월 12일 법의학 조사까지 해요. 그렇다면 이 법의학 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법의학 조사 결과 아내 항문에 치질 증상 보이고 그 치질을 묶은 흔적 검은색 실이 보인다. 하지만 항문 주위 피부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의 조사와 똑같이 나온 겁니다. 치질 부위를 묶었을 뿐 항문은 꼬매지 않았다. 남편은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100% 묶었다니까요? 왜 자꾸 아니래? 이거 다 한통속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장지롱 갑자기 이 부부와 두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립니다. 장지롱 왈, 그 두 언론사와 부부 때문에 내 이미지가 완전 손상돼서 직장에서도 잘렸고 수입원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배상금으로 10만 위안을 요구해요. 10만 위안이면 한화로 약 한 1,800만 원 정도? 이에 남편도요, 바로 맞고소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중국 법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중국 재판부는요, 장지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이 남편이 하는 말 증거가 너무 없다. 다 남편의 추측 아니냐. 다 말뿐이지 않냐. 아무래도 촌지 적게 줬다고 아내 항문을 막은 것 같다라는 남편의 생각이 하나하나 다 엮어버린 것 같은. 남편은 출산 당일 장지롱이 와서 의사는 600위안 받는데 자기는 더 받는다 어쩐다 했다는데 그 말 증거 있냐? 했다는 증거 있냐? 없지 않냐.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뿐인 것들. 판사는요, 분명히 장지롱이 한 일은 자신의 직업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그 행동은 산모의 지혈을, 치질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항문이 아닌 치질을 치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 또한 위원회 법의학과 같은 의견이 나온 거예요. 최종 결론은 부부 포함 언론사는 장지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약 3만 위안을 배상하라. 3만 위안이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약 5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같은 판결에 남편은 다시 항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 27일 돌연 항소를 철회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증거가 너무 없어서 시간, 에너지, 돈 낭비라는 생각에 철회한 걸로 보인다고. 이 사건은요, 수혜자가 전혀 없습니다. 조산사 장지롱은 직장을 잃었고 암까지 걸렸대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고향인 산시성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이 부부 또한 이 아내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기 시작하면서 매일 우는 거예요.
거기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남편이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재판 진행하면서 써진 돈들, 그리고 아내의 우울증. 어쨌든 자식까지 낳았잖아요. 아들도 돌봐야지.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잘 살던 집도 팔아 이사하고 좀 생활과 가정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결국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병원도 사건 이후에 휴원을 선언하고 의료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참 그래서 오늘은 촌지가 적어 학문을 꼬매버린 의혹이 생긴 한 조산사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